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래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호주에 이민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주권을 이렇게 따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오셔서 영상도 보시고 정보도 얻어가시고 하는데, 문제는 결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실패하시거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미스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일을 한 10년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민 법무사 일을.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분은 너무 안타깝다. 아니면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싶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은 호주 이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입니다. 호주 이민이요,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해야 할 것을 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비자예요. 이민성이 일부러 안 되는 것을, 아니면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지마, 골탕을 먹이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아니에요. 호주 이민성에서 그 많은 돈과 시간과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민법을 만든 이유는, 자, 이 조건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영주권을 줄게, 호주에 와서 영구적으로 살아줘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엔 당연히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호주 이민을 준비하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셔야 되는지, 왜 비자가 거절되는지, 왜 비자가 캔슬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흔하게 이제 말을 할 때 캐시잡이라고 하죠. 네, 일을 하시는데 임금을 어떻게 받아요? 현금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임금에는 연금도 없고 낼 세금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은 캐시잡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고용주분들이 이제는 아주 의무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고용인에게 월급을 줄 때 그걸 ATO, 호주 국세청이라고 하죠. ATO에다가 바로 신고를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게 의무화가 된 게 2019년부터예요. 그전엔 이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뭐 늦게 하시는 분 1년에 한 번씩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한 번에 모든 직원분들 3개월치를 ATO 국세청에다 신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줄 때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매 주마다 웨이즈를 받아요. 그럼 매 주마다 ATO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산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캐시잡이라든지 뭐 지금 준 웨이즈를 뭐 예전에 준 것처럼 막 백데이스를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자,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불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캐시잡으로 하시는 경력은 나중에 이민을 위해서 내 경력 증명을 할 때 또는 필요한 경력을 채울 때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요? 자료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경력이 필요한 비자는 반드시 증거 자료가 필요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텍스 자료예요. 그리고 요즘엔 연금 자료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자, 텍스 자료는 뭐예요? ATO에 내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각 연도마다 어떤 고용주에게 총 얼마의 웨이즈를 받았는지가 다 떠요. 여기에 뜨지 않는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호주에서 있으면서 이 경력들을 쌓아서 나중에 이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시잡은 절대로 경력에 포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반대로 캐시잡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 거의 대부분 그렇죠. 다행이에요. 다만 내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내 텍스는 얼마가 떼지고 있으면, 내 시급은 얼마이며 나의 연금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죠 여러분? 왜냐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제 상담을 오셨어요. 제가 이력서를 딱 봤어요. 너무 화려해요. 경력이 막 거의 막 7, 8년이 있어요. 아, 오케이. 자, 영주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죠. 자, 기술 심사를 하던 뭐 비자 진행을 하던 서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그제서야 우리 손님이 몇 년치 본인의 슈퍼애니메이션 몇 년치 자기의 이제 텍스 자료를 그제서야 보기 시작해요. 봤는데 법무사님, 저는 분명히 지난 5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했는데요,
제 웨이즈 신고가 된 게요 한 2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2만 불어치밖에 일을 안 한 걸로 신고가 되신 거예요. 근데 풀타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52주로만 나눠도 일주일에 얼마예요? 몇백 불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난 풀타임으로 일을 했대요. 풀타임이면 몇 시간이에요? 주에 최소 38시간이거든요. 그럼 그걸 또 38로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럼 난 시간당 얼마예요? 10불도 안 받고 일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임의성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희도 아니요. 저희가 이 자료를 봤었을 때는 우리 고객분은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비자 진행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방법을 드리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님? 자, 지금부터 3년을 다시 풀타임으로 제대로 채워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나버린. 네, 이건 어떻게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텍스를 한번 신고하고 한 거는 당연히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이유가 타당했을 때. 하지만 대부분 웨이즈를 받으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지난 5년, 6년 동안 호주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경력을 쌓았는데 이게 쓸 수가 없대요. 이런 일들이요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아주 허다해요. 제가 TSS 비자만 지금까지 한 1000몇 건을 했거든요. TSS 비자만 말씀을 드려도 1000몇 건이 넘어요. 그럼 다른 비자까지 했으면 정말 많겠죠? 이 중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던 건도 진짜 몇백 건이 넘어요. 왜요? 특히 이 경력 부분 때문이에요. 텍스 자료가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고 경력으로 쓰일 수 있는 경력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호주에서는 MyGov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government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 ATO 링크를 시키면 거기에 실시간으로 고용주가 나에게 어디까지 텍스를 페이를 했고 어디까지 슈퍼애니션이 나왔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직접 내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무슨 말을 하죠? 영어 공부하셔야 된다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만 하시고 영어 공부를 안 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피곤하죠? 그건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럼 주말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정말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말에 영어 공부를 꼭 하겠다. 아니면 평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일주일에 못해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일을 하시는 시간과 절충을 하셔서 꼭 밸런스 있게 사셔야 돼요. 당연히 영어가 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영어가 늘겠죠. 그런데 영어를 쓰지 않는 일을 하신다든지 일터에 갔는데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왜? 다 한국 사람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따로 내 시간을 빼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IELTS PT 꼭 봐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할 수 있는 영주권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경력이 1년이 필요해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러면 그 1년 동안 경력을 쌓으시면서 똑같이 그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경력을 쌓아놓고 그때 가서 영어 시험 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영어가 하루아침에 늡니까? 안 돼요. 일만 한다고 여러분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왜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시냐면 1년 정도 내가 여기서 호주에 살다 보면 영어가 늘겠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일이 너무 힘들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은 이렇게 많이 벌고 있지만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내가 원했던 영주권을 신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또 영주권을 받기 위해까지 여기서 호주에서 버텨야 될 비자가 또 필요하죠. 그 비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 시험이 거의 400불입니다. 한번 보시는데 그럼 400불씩 계속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그리고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주 이민하는 거 절대 싸지 않아요 여러분. 비자 신청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비싸고 인내심이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영주권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술진단도 해야 되고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고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이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주권은 빨리 딸수록 돈을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랑 일을 동시에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발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제발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카더라 통신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호주에서 아주 오래 사신 아는 형이고 아는 누나고 막 아는 언니고 그래요. 그분이 나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땄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 영주권을 땄어요? 한 10년 전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호주 영주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죠? 비자법이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1년에 또 수십 번이 바뀔 수 있는 게 비자법이에요. 그러면 저번 달에 신청한 사람이랑 이번 달에 신청하는 나는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10년 전, 뭐 5년 전 이때 신청한 나 때는 말이야, 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믿고 그대로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예전 일인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상담 요청하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 RSMS라는 비자가 있었어요. 타구사 같이 지방에서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는 비자. 자, 이 비자가 영어 점수가 없이도 가능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먼 옛날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지인의 말을 믿고 일만 열심히 하셨어요. 경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그 경력을 다 채워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오셨어요. RSMS 신청해달라고. 근데 제가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네, 전문가인 제가 말을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걸 부정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그분은 가셨어요. 저희랑 진행을 안 하고. 그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요, 저한테 화를 내셨던 게 본인한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몇 년을 사셨거든요. 이런 경우들이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내 주변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말하는 거는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전문가랑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 나랑 같이 요리 공부를 해요, 지금. 그럼 이 친구 말은 믿을만 하죠. 이 친구가 상담을 받고 왔대요, 법무사님이랑.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나는 좀 안심이 돼요. 왜? 이 친구의 말은 믿을만 해요. 나랑 똑같이 요리 공부를 하고 있고 법무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 친구의 케이스랑 나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달라요? 이 친구는 나보다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 친구는 한국에서 이미 대학교 학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친구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랑 아주 많은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미 요리에 대한 경력이 이미 많은데 요리 공부를 지금 하는 걸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영주권의 방향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하셨고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주정부 스폰서십 할 때 점수표에 많은 부분들이 개개인별로 점수가 다르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ENS를 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 ENS가 가장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의 말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따라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더라 통신 뭐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막 주워 들으세요. 괜찮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게 최신 정보고 전문가가 하는 말이면 괜찮습니다. 대신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저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막 수집해보니 이거 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정보가 맞지 않는 정보였을 수도 있고, 또 이민법이 어때요?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옛날 정보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느 정도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시는 데는 오케이. 근데 꼭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서 나한테 가장 빠르고 맞는 영주권 방법이 뭔지를 꼭 상담을 받고 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로 좀 정보를 얻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민성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가 있는 정보입니다. 왜요? 이민성에 나와 있는 정보니까요. 마지막 4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시는 경우에는 얄짤 없어요, 여러분.
쫓겨나십니다. 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나서도 쫓겨날 수 있는 게 범죄에 연루됐던 경우예요. 범죄라 함은 사실 미미한 경미한 것부터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까지 많겠지만 어떤 범죄든 간에 연루가 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절대로 아주 작은 것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자가 거절되거나 캔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경미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자에는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모든 비자를 신청하실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 호주 출입국을 하실 때 우리 호주 들어올 때 뭐 써요? 입국 그 카드 쓰시잖아요. 패신처 카드라고 해서 입국 카드를 쓰세요. 자, 거기에도 범죄 기록이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 란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데가 있으면 모두 다 예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으신 경우 절대 범죄에 연루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범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주 이민성에서는 이민성에 제출되는 서류라든지 정보들이 거짓일 경우에도 이거를 범죄의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자, 워킹홀리데이, 세컨, 서드 이런 거 신청하실 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방에서 정해진 왜 농장, 공장 이런 일 있잖아요.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내셔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걸리고 워킹홀리데이까지 잘 받고요. 영주권까지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런데요, 이분들은 아마 발 뻗고 못 주무실 거예요. 왜냐면 영주권을 주고 나서도 이민성에서 예를 들어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서 그때 10년 전에 신청했던 세컨 워킹 홀리데이가 아바타를 썼다라든지 페이슬립이 거짓말이었다든지 이런 게 한 개 걸리잖아요. 영주권까지 캔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세컨 워킹 홀리데이 뭐 1년 비자 더 받겠다고 정말 발 못 뻗고 자고 네, 평생을 두려움에 떨면서 그 이후에 정말 좋은 짝을 만났는데 파트너 비자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자,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좋은 잡 오퍼를 받았어요. 고용주 스폰서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기회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그 기회까지 날려버리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에요.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안일한 태도로 나는 안 걸리겠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호주 이민성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신청했던 거짓말로 신청했던 네, 그런 비자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제발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조금 제가 약간 독한 컨셉으로 좀 센 컨셉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셔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골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 제가 이 영상을 좀 열심히 한번 네, 정말 열의를 다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그런 뜻깊은 네, 영상이 됐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혹시 뭘 잘못하고 있진 않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호주에 막 오셔가지고 영주권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앞으로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